텍사스 휴스턴의 GE 본사 회의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마이클 톰슨 수석 엔지니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GE 경영진 12명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모두가 한국에서 돌아온 그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가스터빈 성능 데이터가 나타났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CEO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70년간 독점해온 기술 영역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마이클의 눈에는 아직도 일주일 전 한국에서 목격했던 그 믿기 어려운 광경이 생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을 단순한 조립 공장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25년간 가스터빈 개발을 담당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동료들은 저를 이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전 세계 대형 발전소 10곳 중 6곳에 제가 설계에 참여한 지 가스터빈이 돌아가고 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가스터빈은 현대 문명의 심장입니다. 14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분당 3000회 이상 회전하며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기계죠. 이 기술은 지난 70년간 미국, 독일, 일본 단 3개국만이 독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GE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절대적 1위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상식을 뒤흔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불과 6년 만에 이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해 성공한 이야기 말입니다. 2024년 3월 휴스턴의 연례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이 자리에서 GE의 최신 기술을 발표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세대 가스터빈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가스터빈 기술은 극도로 복잡한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단순히 돈과 인력만 투입한다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이는 7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업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동양인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또렷한 영어로 질문을 던졌죠. 톰슨 박사님,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최근 독자 개발한 대형 가스터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은 단순히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 상업 운전에서의 안정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죠. 이는 보통 10년 이상의 검증 기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명함을 건네받고 보니 김수연,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사업부 기술총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일었어요. 그들이 정말 무엇을 만들었는지 궁금했죠. 물론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의 한 기업이 감히 우리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을 뿐이에요. 좋습니다. 한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확인해보죠. 김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이 지휘가 설계한 산업 플랜트를 연상시켰죠. 입국장을 나서자 김수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차에 오르자 그녀가 일정표를 건넸어요. 첫날은 휴식, 둘째 날부터 창원 연구소 방문, 그리고 셋째 날에 평택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실제 가동 중인 터빈을 보실 예정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죠. 김 박사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가스터빈 기술은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김수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에게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죠. 6년 동안 2,0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죠. 기술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열정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온 상식으로는 한국의 성취가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스터빈은 정말로 극소수 국가만이 만들 수 있는 초정밀 기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수연이 정확한 시간에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창원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그녀는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개발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가스터빈 부품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독자 개발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김수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당시 저희가 건설 중이던 발전소에서 독일산 가스터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핵심 부품을 교체해야 했는데 그 부품이 올 때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부품 하나의 가격이 소형 여객기 한 대 값과 맞먹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우리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그녀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론과 현실은 다른 문제였죠. 창원에 도착하자 거대한 두산중공업 공장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입구에서 이재훈 연구소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저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뭔가 특별한 성취를 이룬 조직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연구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곳이 저희 가스터빈 설계센터입니다. 이재훈 소장의 안내로 둘러본 설계센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CAD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지휘 못지않은 수준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저희는 설계부터 제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특히 블레이드 설계에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개발했죠. 대형 스크린에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형태가 독특했어요. 기존의 서구식 설계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설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냉각 효율성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15% 더 효율적으로 열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대신 제조 난이도는 훨씬 높지만요. 그들이 보여준 기술 자료를 보며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이 설계를 실제로 제조할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구현은 다른 문제일 텐데요. 이재훈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제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가스터빈 블레이드들이 제작되고 있었어요.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공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이 블레이드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약 3주입니다. 72시간 연속 가공이 필요하죠. 오차 범위는 0.01 이내여야 해요. 제조 현장을 둘러보며 그들의 기술력이 진짜임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이 터빈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김수연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요? 김수연이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발전소에서 30년간 일하셨어요. 정비팀 팀장이셨죠. 2019년에 독일산 터빈에서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는데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무리한 정비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도 직접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기술은 냉철한 이성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죠. 김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감정이 없는 기술은 없습니다. 지휘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저희에게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감정만으로 70년 기술 격차를 6년 만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후에는 실제 테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시설 안에는 완성된 가스터빈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DGT-300입니다. 출력 30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이죠. 이재훈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터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외형만으로는 지이나 지멘스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세부 설계에서 차이점들이 보였어요. 이 터빈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효율성과 안정성의 밸런스입니다. 기존 터빈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성을 일부 포기했다면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독특한 냉각 시스템과 진동 제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실제 성능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내일 평택 발전소에서 실제 가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는 것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상업 운전에서의 안정성은 또 다른 문제였죠. 내일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택 복합 화력 발전소로 향했습니다. 발전소 규모가 정말 컸어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인상적이었죠. 저곳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이시죠? 저건 우리 터빈이 만들어낸 증기입니다. 김수연의 말에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남의 기술이 아닌 그들이 직접 만든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었죠. 발전소 입구에서 박철수 소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30년 넘게 발전소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톰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자랑거리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95% 출력으로 가동 중입니다. 상업 운전 시작한 지 8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사고예요.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진동, 온도, 압력 모든 수치가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GE 터빈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98.7%입니다. 계획 정비를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연속 가동하고 있어요. 박철수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공적인 기술이었어요. 박사님, 오늘 특별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재훈 소장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테스트요? 100% 최대 출력 테스트입니다. 상업 운전 후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가스터빈의 100% 출력 테스트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자칫하면 터빈 전체가 손상될 수 있었죠. 정말 안전한가요? 이런 테스트는 보통 수년간의 안정성 검증 후에 하는 건데. 박철수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고요. 제어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술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테스트 시작 10분 전입니다. 모든 인원 준비해주세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어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죠. 김수연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바로 저희의 진짜 실력입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재훈 소장의 지시에 따라 출력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출력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현재 96%, 97%, 98%.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진동 수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었어요. 99%, 100% 도달. 그 순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빨간색 경고 표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진동이 위험 수준입니다. 정지해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40년 경력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소장은 침착했습니다. 예상된 상황입니다. 백업 시스템 가동. 그의 지시에 따라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백업 냉각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진동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백업 시스템 정상 작동. 100% 출력 안정화 완료. 제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김수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모든 위험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재훈 소장이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백업 시스템은 저희만의 독창적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출력에서의 진동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GE에서도 보지 못한 접근법이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철수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혁신적 접근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테스트가 끝난 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상세한 기술 분석 자료를 보며 더욱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측과 대응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발생한 순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김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어요.
문제를 예방하는 대신 문제에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죠. 회의가 끝나고 발전소를 나서며 박철수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기술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봐도 그들의 성취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으니까요. 박철수 소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수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김수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이제 저희를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술이냐죠. 저희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기술은 결국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김수연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박스 안에는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정교한 미니어처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심장 일부를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회로판 같았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그들의 철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 모든 것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휴스턴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은 어땠어? 믿기 어려운 일들을 봤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들이 해냈더라고. 그렇게 놀랄 일이야? 25년 경력에 처음 겪는 충격이야. 오늘 밤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다음 날 오전, 지휘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12명의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CEO인 레리 스티브스가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한국 출장 결과가 궁금하다. 솔직한 평가를 부탁한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가스터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말입니다. 스크린에 한국 터빈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효율성, 안정성, 내구성 모든 면에서 지휘 제품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한 수치를 보였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기술 담당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8개월간 무사고로 상업 운전 중이며 100% 출력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70년간 독점해온 기술 영역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지휘에게 중대한 위협이었거든요.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와 비교할 만한 수준인가? 어떤 면에서는 더 혁신적입니다. 특히 고출력에서의 안정성 제어 기술은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요.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25년간 지휘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혁신 정신을 말이죠. 경쟁보다는 협력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혁신적 접근법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기술 교류나 공동 연구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제안은 지휘의 전통적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마이클,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의외군. 평소 자네의 성격과는 다른데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발전할 때 더 큰 혁신이 가능하죠.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의 석유화학 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 시설들도 언젠가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터빈 블레이드 미니어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죠. 며칠 후 김수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평택 발전소의 가동률이 99.2%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400메가와트급 터빈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답장을 보내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에 그들을 초청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어요. 이제는 그들의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혁신은 공유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하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처음이야. 그들의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철학이었어. 어떤 철학?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2000번 넘게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 정신이라면 우리도 배워야겠네. 요즘 미국 기업들이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이 정확했어요. 기술 선진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혁신을 게을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음 주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혁신적 접근법들을 지휘의 기술 개발에 적용해 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들의 백업 시스템 개념을 우리 터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여러분,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봅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박사님, 그런 접근법은 위험하지 않나요? 한 엔지니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혁신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죠.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젊은 엔지니어들도 점차 새로운 접근법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시카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김수연과 이재훈 소장이 참석했어요. 그들의 발표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의 독창적 가스터빈 기술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혁신적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어요. 질문과 기술 협력 제안이 쏟아졌죠. 이제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군요. 김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처음 초청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럴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특별 세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본질이죠. 청중석에 앉은 김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성취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컨퍼런스 후 휴스턴으로 돌아와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동남아시아 세계국으로부터 가스터빈 수주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서였어요. GE와 두산중공업이 공동으로 차세대 가스터빈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창원 연구소는 더욱 확장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연구동이 추가로 건설되었고 연구 인력도 2배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김수연이 새로운 시설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세계를 무대로 뛸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서 배운 것이 더 많아요. 협정 체결식에서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똑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이재훈 소장이 말했습니다. 함께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불고기의 맛이 1년 전 처음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만찬 중에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진정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5년간 믿어왔던 가치관들이 흔들렸지만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죠.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김수연이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협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나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약속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미국에서 만나기로 말이죠. 이제 정말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 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휴스턴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어땠어?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 이제 정말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시작돼.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네.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GE와 두산중공업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세대 가스터빈 GT, FUSION이 탄생한 것이죠. 이 터빈은 기존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효율성은 20% 향상되었고 환경 친화성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안정성이 혁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이 터빈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힘이군요. GT, FUSION의 첫 상업 가동을 앞두고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었던 기술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적 사고가 만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 탄생한 것이죠. 지금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끈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김수연이 선물해준 터빈 블레이드 미니어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이 만날 때 탄생한다는 것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스터빈 개발 사례가 보여주듯이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